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19페이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먼지 했더니 진폐증을 유발하는 거에서 0.5 내지 5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실강 듣는 학생이 진폐증이 아까 얘기했던 교폐증이라든지 합병증이 폐결핵에 오는 거죠. 성면폐증이라든지 탄폐증 이런 걸 전부 말하는 것이냐? 맞아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폐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교폐증 이것이 합병증이 폐결핵에 오는 거죠. 두 번째 면폐증, 탄폐증, 그 다음에 연초폐증, 아까 담배 있지, 연초폐증.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장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이제 산업보험 가서 여기 지금 얘기한 걸 다 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은 성면 같은 경우에는 중피종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중피종. 중피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폐로 말하면 담배를 피워서 걸린 폐암과 그 다음에 성면으로 인한 성면이 이제 폐가 있다면 겉폐가 있고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겉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이 일명 성면으로 인한 중피종이에요. 그 나중에 법에 가면 성면법도 할 거거든요. 거기 가면 중피종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중피종 이꼴 폐암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폐암. 합병증이 오는 게 성면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진폐증 그런다는 거죠. 그럼 진폐증의 크기 찾으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 내지 5마이크로 또는 우리가 입자성 물질 크기에도 어떻게 된다고 0.5 내지 5마이크로 그런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학생이 아까 물었던 거죠. 아까 또 여기 뭐 물었죠? 뭐요? 실강이 물었던 걸 대답을 해줘야죠. 아까 뭐였었지? 똑같이 동영상도 저기 뭐 궁금할 때니까 아까 뭐 기준치 얘기했나? 시오? 19페이지 보게 되면 오염 허용 기준치가 12 요거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CO는 기준치를 얼마 유지하라는 거예요. 트레스홀드라는 게 문지방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허용 기준치.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준치에서 최대한 기준을 했다는 거죠. 10이라는 거예요. 거기 19페이지. 그런데 주차장만은 25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8시간 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8시간 기준에서 평균 30 이하로 돼야지만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 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 때는 화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불을 붙일 때는 CO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완전연소로. 그럴 때는 30보다 높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 연소된다 그러면 연탄가스 같은 경우에도 불이 맨 첫 번에 붙을 때랑 꺼질 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놀러 갔잖아요. 그래서 MT 같은 거 갔을 때 어떤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지요. 그럴 때 붙이려고 할 때 젖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면서 치익 하면 꺼지죠. 꺼지잖아요. 연기 같은 게 나면서 활알 타진 않죠. 활알 탈 때는 불완전연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불을 붙이려고 그럴 때 또는 꺼질라 그럴 때 불완전연소가 돼서 CO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서 이런 것들 시험 볼 때 조금 넣는 것 같아요. 연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첫 번에 불이 붙으려 그럴 때 꺼질라 그럴 때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치가 일명 최대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허용 기준 또는 서한량 똑같은 말이에요. 최대 허용 기준치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런 다음에 아까 참 내가 아까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카드뮴 얘기했잖아요. 카드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CD.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은 30년을 강의했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그거를 얘기를 못한 거야. 봐보라고. 카드뮴은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이잖아요. 아까 동영상에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설명 쭉 하고서 뭘 넣었냐 그래.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장. 그러니까 첫 번째 폐기종. 두 번째는 신장애란 말이에요. 신장애 그러기도 하지만 신장장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신장애. 그럼 연결시키면 애우라는 것을 아까는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럼 요 카드뮴이 CD가 되는데 세 번째 신장애 그러기도 하지만 신장장애란 말이에요. 이게 콩팥이죠. 콩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뭘 만들어요? 오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혈액의 불순물을 가지고 오줌을 만드는 것이 신장이에요. 심장은 여기 있는 것이고 신장은 오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럼 신장에 이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물이 65%고 단백질이 15%죠. 상당히 물 다음에 많이 관여하는 것이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이 쫙쫙 빠져나가는 단백뇨를 배설한다는 거죠. 단백뇨를 배설. 이것이 3대 증상이에요. 다 설명해놓고 나서 뭐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요 가가지고 눈을 한번 갖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봤어. 본인들 한번 해봐요.
진짜라니까. 내가 여기 가서 앉고 아까 그린지 쉬면서 왜 생각이 안 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돌리니까 이거잖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험장 갔을 때 반드시 한번 해봐요.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연습걸보다 생각이 안 나면 돌려보라니까 10바퀴 돌리기 전에 생각나. 난 반 바퀴를 돌리니까 어머 이거네? 내가 다 설명 열심히 해놓고 뭘 그걸 모른다고 이따 생각 나면 해준다 그랬냐고 다 설명했잖아요. 폐기종, 두 번째 신장장애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장에서 오줌을 만드는 거죠. 혈액의 불순물을 가지고 오줌이죠. 그 뭐야 또 그건 이건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카드뮴의 3대 증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내기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애와 단백뇨를 배설하는 중금속 차저를 맡은 거예요. CD, 카드뮴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이따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다 발생한 거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이 발달한 거잖아요. 따라서 카드뮴이 들어가면 이것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비슷한 C끼리. 그래서 칼슘이죠. 이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다산모가 물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리엉덩이라면서 걸었다. 왜? 카드뮴이 일명 칼슘 흡수를 방해하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일본말로 아프다 병이 있다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3대 증상 얘기도 하는, 이게 3대 증상이에요. 잘 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눈 반바퀴 돌리고 웃은 거야. 세상에 다 설명해놓고 그거를 이따가 생각나면 해줄게 이러냐고. 그럼 이제 보자고. 1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아까 생각 안 났던 거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실내 공간 오염 기준은 우리가 전남에서 2018년에 실내 오염물질이 아닌 거 찾아라. CO2는 반드시 했겠지요. 그 다음에 CO가 있죠. NO2가 있고 오존 있고 PM10이 있고 PM2.5가 있는데 요까지는 쉽게 외워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외울 때 외워지냐 그러면 지금 안 외워져요. 47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기 가면 요거 반드시 모든 직렬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가서 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47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2019년 판에는 고쳐서 나왔는데 뭐가 되냐, 2018년 판은 안 고쳐졌을 거예요. 거기 어떤 거냐 그러면 PM2.5가 있고 PM10이 있지요. 근데 PM2.5는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연간 기준치가 15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4시간 기준치가 3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책을 지금 사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책을 사라면 승질날 거 아니에요. 그 누굴 맡다 돈도 안 맞지가. 그래서 나는 책을 사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내가 불러줄 때 쓰던지 아니면 이걸 또 구차한다면 새 책을 사든지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PM2.5는 뭐로 바뀌었냐면 연간 기준치가 15로 바뀌었고 지금 이 기준치가 상당히 외우기도 좋은데 그치? 반 자르면 되니까. 안 그냐고. 왜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내비두지 왜 또 바꿨나 몰라. 50, 100이면 25, 50 이렇게 외우면 상당히 좋잖아요. 안 그냐고. 외우기도 쉬웠는데 머리 아프게. 연간 기준치는 15. 그 다음에 24시간 기준치는 뭐가 돼? 하루 기준치는 35로 바뀌었어요. 25로 바꾸든지 바꾸려면. 왜 35로 헷갈리게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준치지만 시험 볼 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할 때까지 내가 보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충 외우고 나서 그때 문제풀이할 때 시험 임박해서 달달 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항목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직렬에 항목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연구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남 같은 경우는 기준치 숫자 외워야 돼요. 요가서 외울 때 실내 기준치를 같이 외우면 쉬워요. 외우는 방법을 그때 알려줄게요. 일단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여기에서 19페이지에 있는 거에 CO2가 있고 CO가 있고 NO2가 있고 오존 있고 PM12, PM2.5가 있지요. PM2.5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들어간 거지 옛날엔 PM10만 있었거든요. 그럼 PM10이라는 건 파티큘러 메타의 약자로서 10마이크로 이해할 듯하는 것이고 PM2.5도 똑같아요. 파티큘러 메타의 약자로서 2.5마이크로 이해할 듯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는 거냐면 거기 포르말데히드, 이걸 포말데히드 이가 신축 건물 증후군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아토피를 유발한다 해가지고 요즘은 기준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면 있죠? 라돈. 이거 다 폐암을 유발하는 건데 라돈은 우리가 육상에 많은 거예요. 원래 지하에서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나 아니면 뭐 바위틈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지하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면 같은 경우에도 폐암을 유발하지만 성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자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절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안 타게끔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청성면도 있고 갈성면도 있고 백성면도 있는데 백성면보다는 청성면, 갈성면이 더 위험하다는 걸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라돈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이 더 많아요. 그럼 육상에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것이
환기구를 타면서 오는 거죠. 63빌딩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63빌딩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돈은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라돈과 저기에서 났었구나. 전남에서 났었지만 또 났던 거예요. 라돈은 우리가 토양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지하에 많은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 라돈은 특징이 있어요. 높은 농도에 팍 노출되는 것보다 적은 농도로 조금 노출되는 것이 폐암을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데 성면과 똑같이 폐암이죠. 근데 라돈은 적은 저농도로 오래 노출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지하죠. 지하니까 노출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 방사능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사능 핵폐기물 너네 동네 갔다 하고 또 전기 뗄 땐 또 싼 거 주면 좋다 그러죠. 핵폐기물 너네 동네 갔다 끌어먹고 우리 동네 하지 말라. 이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그러면데 방사능 핵폐기물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연에서 유출되는 양보다 적다. 이런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라돈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죠. 이런 게 있고 총9일 세균 있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VOC가 있죠. 그 다음에 곰팡이, 벤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케톤이 있다 없다? 없다. 벤젠도 거다 놨던 것 같아. 전남에서. 벤젠도 가끔 가다 넣어요. 벤젠이나 톨렌 이런 것들이 휘발성 유기물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곰팡이도 요즘 문제가 되지. 자일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틸렌도 있죠. 대충 이제 외우는 거지.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운단 말이에요. 대충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 보세요. 공동주택 권고 기준에서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환경부는 맡아놓고 나요. 기억번에 포르말데이드 있죠? 뭔 수를 쓰든 다 외우세요. 포르말데이드, 그 다음 벤젠, 톨루엔, 에틸렌 벤젠, 그 다음에 여기 자일렌, 스틸렌 있죠? 라돈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묶어다 외우시고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과 그런 다음에 또 뭐랑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권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권고 기준인 라번이고 그런 다음에 라번은 네 번째 라번은 실내 공기질의 권고 기준이죠. 요게 2018년부터 바뀌었는데 책 낼 때는 이것이 여기 안 들어가서 보자고. 그럼 이제 답번은 그대로예요. 답번 항목도 외우세요. 환경분 반드시 외우시고요. 유지 일반적인 직렬은요. 지금 뭐만 외우면 되는 거냐면 실내 오염물질 중에서 실내 공간 오염물질 쭈르륵 있는 거 있죠. 거기 몇 가지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10개 되는 거 이거를 외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부 문제예요. 환경부는 공동주택 권고 기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 기준과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5개가 있죠. 반드시 외우세요. CO, CO2가 있죠. 미세먼지 PM10이 있죠. 그 다음 포르말데이드, 총부유물질이 있죠. 그 다음 라번에 실내 권고질 5개 항목에는 거기에 어떤 게 빠졌냐 그러면 오존과 성면이 빠졌어요. 오존과 성면이 빠졌고 없어졌다고. 그럼 지금 NO2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N은 라돈을 뜻하는 거예요. RN은 라돈이에요. 화학기호를 써놨지만 라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떤 총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오존과 성면이 빠지면서 미세먼지 2.5가 들어갔어요. PM 2.5 써놓으세요. 그럼 이제 권고 기준에서는 NO2가 있죠. 그 다음에 라돈이 있고 총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중에서 PM 2.5가 들어갔다고. PM 2.5 그 다음에 곰팡이 콧맛 찍고 곰팡이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법제처 찾는 것은 내가 알려줄 건데 여기서도 지금 본인들이 궁금하면 승질 급한 사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폰이 있죠. 폰이나 PC 들어가서 법제처 쳐보세요. 법제처를 치게 되면 폰에서는 PC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터넷에서는 이제 거기 인터넷 들어가죠. 법제처 치게 되면 여기에 종합 이렇게 무슨 법 이렇게 나와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쓰라고 뭐가 나와 이렇게 문구 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쓰라고 했을 때 몇 자만 쓰면 돼요. 3자를 쓰든지 2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실내 공기 이렇게 됐죠. 그럼 실내 공기 이렇게 치게 되면 법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 그 실내 공간에 관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권고 기준 이런 것들은요. 시행 규칙에 있는 별표예요. 그럼 이제 시행 규칙을 클릭하게 되면 그 별표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법할 때 전부 알려줄 건데 미리미리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이.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동영상 들었고 찾아보면 쉽게 법제처 들어가면 종합법령이 있죠. 종합법령을 클릭해 보세요. 나왔어요 지금? 폰으로 한번 눌러봐. 거기다 걸어서 눌러보면 나오죠.
아니면 그 법을 다운받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또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법제처에 있는 법령을 다운받아서 하게 되면 신법, 국법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럼 신법, 국법은 본인들이 하려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내가 알려준다고. 신법, 국법 비교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운받아서 하게 되면 안 떠요. 안 뜨는데 그냥 PC로 들어가거나 폰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나와요. 나온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다 그러면 환경자만 치면 환경정책기본법도 나오고 환경보건법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다 본 건데 이것은 지금 여기 규칙에 나온 별표예요. 지금 보니까 바뀌었네. 그래서 법할 때는 내가 항상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19년 판은 다 고쳐서 나왔는데 2018년 판은 지금 권고기준 라번에 있는 게 지금 숫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NO2가 있고 오존과 성면 없어지죠? RN은 라돈이에요. 라돈이고 그 다음에 총이발성 유기화합물질 있고 그 다음 미세먼지 중에서 PM2.5가 들어갔다는 거죠. PM2.5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곰팡이가 들어갔죠?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부는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다른 직렬들은 여기까지 다 써야 안 나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온열 환경 보세요. 온열 환경에서는 첫 번째 기온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습도를 나타낼 때 습도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건고온도냐 습고온도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건고온도예요. 건고온도. 요즘은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온도 계산하면 습고온도, 건고온도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대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는 상당히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틀린 것도 외우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학설도 이 과목과 저 과목이 또 틀려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 식품 쪽 가면 DHA라는 보존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없어진 지가 몇 년 된 줄 알아요? 8년이 됐어요. 식품공존에. 그런데 그거를 삭제됐으면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2018년도 지방에서 난 거예요. 그럼 나만 그걸 없었다고 치면 이 책에만 빠졌으면 이 책은 더럽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났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나는 이제 내가 위생사도 법을 하고 위생사 과목을 다 가르치고 하니까 공전 같은 거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있는 식품위생이라든지 환경위생은 내가 그냥 짜집게 해서 내가 해서 책 내서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걸 그냥 하는데 2010년에 삭제된 DHA 보존제가 내가 이제 작년부터 내가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2018년에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안 잘라버리고 그냥 여기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 판은 뭐라 했냐면 실제는 삭제됐는데 공무원의 난이 알아서 참고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삭제됐단 말이에요.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는 사람이 보면 이걸 봤으면 이제 안 낼 것이고 근데 안 보고 지가 책 쓰고 했으면 참고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연구사 문제 공개한 거 서울시에서 아주 큰 맘 먹고 공개한 거에서 답을 3개나 틀리게 놨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하니까 틀린댄다. 그 증거도 내가 해석까지 다 써놨잖아. 이러니까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당락이 결정된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치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그 들어갔는지 공개를 안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공개하는 게 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계는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기온은 건고온도예요. 건고온도라고 그러면 기온 이꼴 건고온도 똑같은 거예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온열 조건의 4대 인자예요. 같이 중요 표시. 그런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온열 조건 4대 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온열 조건을 찾아라면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되는 건데 이거랑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한 장을 넘겨 보실래요? 감각온도 조건 있죠. 23페이지 열어보세요. 감각온도 조건에는 3가지가 들어가요. 온도가 이꼴 기온이죠. 기온, 기류, 기습이죠. 복사열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근데 감각온도에는 조건들이 있어요. 습도도 조건이 있고 바람도 조건이 있죠. 바람 이꼴 풍속 이꼴 유속 똑같아요. 유속이라는 것은 유체역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유속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유속은 기체와 액체가 있는 것을 유체역학 그러죠. 그럼 유체역학의 속도를 유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니까 기체니까 유속 그럴 수도 있죠. 물에 가서는 또 물의 속도를 뭐라 그래요? 유속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바람 속도, 바람 똑같은 거예요. 바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기동, 그러기도 하지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류, 바람 똑같은 말이고 그럼 여기서 감각온도에선 기온, 기류, 기습 3가지만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거 설명할 것이고 그럼 온열 조건과 구분하시고요.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기온은
온열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외 기온은, 바깥의 기온은 1.5m 백엽상. 중요 표시. 백엽상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쉽게 말하면 운동장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장이 초등학교 운동장. 근데 서울에 있는 운동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경기도만 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축구 골대가 있고 왜 운동장 구석등에 보게 되면 잔디밭이 이렇게 있죠. 잔디밭이 있는데 근데 서울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땅값이 비싸서 아니면 애들이 오존으로 인해서 운동회를 안 하는지 왜 초등학교 시골 가보게 되면 운동장 끝에쯤 가면 한 구석등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못 봤어요? 서울이야? 다? 시골에 가면 잔디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빗물을 재는 우량계도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 방향 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팔랑귀 있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새집 비슷한 하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봤죠? 못 봤어요? 이거 못 봤으면 있다고 쳐. 이랬을 때 새집 비슷하게는 멀리서 보면 에어컨 저거 같잖아. 저거 이렇게 잘라놓은 거. 저 에어컨 지금 저거는 이제 새지만 나무가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바깥에 지금 저기 카메라가 에어컨을 이렇게 닫아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 저렇게 생긴 새집처럼 생긴 게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그래,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근데 저만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새집이 있단 말이에요. 요 높이가 땅으로부터 땅의 온도를 배제하자고 몇 미터에서 요 높이가 1.5m 1.5m 여기 높이에다가 새집만하게 놓은 거예요. 요게 나무예요. 그럼 지금 에어컨이 지금 흰색이죠. 이것도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에요. 흰색 나무 재질이에요. 나무 재질로다가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로 만든 건데 왜 흰색으로 했냐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는 검은색이 복사를 끌어안으라고 따뜻하라고 입는 거죠. 여름에는 검은색을 많이 입어요? 흰색을 많이 입어요? 흰색을 많이 입죠.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의 복사를 이렇게 반사시키라고 일명 흰색을 하는 거예요. 재질은 무슨 색깔이에요? 재질은 나무면서 흰색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거를 알루미늄이라 할지 정실 놓은 거예요. 알루미늄 아니에요. 알루미늄 아니라고. 어떤 책에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알루미늄 아니에요. 그럼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시골에 학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나무로 됐어요. 나무로 된 새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영락없이 멀리서 보면 저렇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집을 못 그려서 대충 이렇게 놓은 건데 여기 안에다가 온도계를 놓는 거예요. 온도계인데 건고 온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온도계 쓰는 거냐 아니면 알코올 온도계 쓰느냐 우리가 수온 온도계 쓰는 거냐 아니면 수온 온도계 쓰는 거예요. 수온 온도계라고 보자고. 그럼 1.5m 백엽상에서 건고 온도예요. 중요 표시해 놓고요. 그럼 흰색으로 하는 것은 복사를 반사시키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기온 측정 보세요. 기온 측정에서는 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백엽상을 이용하는데 백엽상은 나무로 된 재질이에요. 나무로 된 쉽게 새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온 온도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 수온 온도계인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오지마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온 온도계를 내가 그 오지마을에서도 봤다고. 그럼 수온은 미나마타병이 걸리는 거죠. 수온에 중독되면. 근데 모든 유해물질은 어떻게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경구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호흡기죠. 피부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수온이 그 당시 내 기억에 시골에서는 왜 형제가 많고 좀 공부 잘하면 대장으로 사잖아요. 기운하고 안 따져요. 초등학교 때는 다 머리를 싸움이잖아요. 조금 저학년일 때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많으면 떼거리가 많으니까 다 이긴단 말이에요. 큰애들도. 내 초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남자들 다 이겼어. 왜 그러냐면 키 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4학년 지나니까 이제 기운으로 한단 말이에요. 너 쟤 이겨? 그럼 내가 보니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뭘 이긴다 그래. 그냥 말지. 많은 거니까 깨를 이긴단 말이에요. 저학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저학년 때 어떤 애가 공동묘지가 있고 막 이럴 때 해골도 가지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골 봤어요? 난 실제 해골을 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학생들이 남학생들 드신 애들은 막 해골도 차고 와. 지금같이 장마철에 막 그렇게 발로 차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안 들어갔잖아요. 해골은 진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난 눈에 들어가는 그 구멍이 큰지 몰랐어요. 움푹 들어갔잖아요. 거짓말처럼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도 가져오고 알코올 온도계라서 수온 온도계라서 주워온 것 같아. 난 그 당시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놓으니까 은방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무지해서 그걸 안 얹지요. 근데 서로 가지고 노는 거야 남학생들이. 그래서 나도 좀 달라고 해보니까 여기 은구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면 온도계 깨진 거니까 수온 온도계예요. 수온 온도계가 우리 오지마을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복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나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오지마을까지 왔던 온도계가 무슨 온도계예요? 수은 온도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다 수은 온도계 쓴다고 치는 거예요. 백엽상에는 무슨 온도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은 온도계라는 거죠. 그럼 수은 온도계 쓰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알코올 온도계는 저온 때 쓰는 거예요. 잘 나는 건 아니지만 보건 쪽에서는 좀 나요.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 술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추운 러시아 쪽이에요? 추운 러시아 쪽이란 말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온 때는 어나보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은은 우리 오지마을 촌동네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연관시키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저 그때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전교 온도계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수은 온도계는 2분간을 측정해요. 알코올 온도계는 3분간을 측정한다고 치면 되죠. 그러니까 저온이니까 조금 더 하나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분간 온도를 측정한다는 거죠. 실내 온도에서 적정 온도, 쉽게 쾌적 온도예요. 중요 표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 다음에 침실 온도와 병실 온도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쾌적 온도는 이 법 찾는 건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거니까 심시험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폰을 가져와서 알려줄 테니까 보자고. 여기서 보게 되면 쾌적 온도를 일단 먼저 외우는 거예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쾌적 온도예요. 그럼 이거를 반드시 외우는데 침실 온도와 병실 온도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다 나요. 병실 온도, 쾌적 온도, 침실 온도 나는데 이걸 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계단 내려가다 우리 지금 6층이죠. 6층에서 1층, 5층까지 가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외우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체온이 우리 36.5도예요. 36.5도니까 약 36에서 37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그러면 내 체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지려고 그러면 바깥이 환경이 서늘해야지 내 체온보다 낮아야지만 잠이 들겠어요? 높아야지 잠이 오겠어요? 좀 서늘해야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도를 빼요. 3도를 빼면 몇 도가 돼요? 15가 되는 거죠. 내려갔으니까 1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이 들라 그러면 체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져야지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푹 잠이 들면 뭐가 돼? 정상 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이 들라 그럴 때는 1도 정도 떨어져야지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받으면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열 받으면 잠이 오는 게 그거예요. 열이 나는데 승질하는데 잠이 오냐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병만 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공무원 합격도 좋지요. 그리고 요즘 다 한둘 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병 들면 부모 앞에서 앓는 것도 불효고 그 다음에 부모를 놔두고 나쁜 마음을 먹고 저 세상을 간다 이런 말 먹는 것도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인간이 안 되는 것도 없더라니까. 내가 자살바위까지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알바를 하면서 다녔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를 했다니까. 내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갈 때 학생들은 딴 애들은 막 타임즈 같은 학원도 그 당시 막 10몇만 원씩 가는 걸 다녔어요. 근데 나는 알바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나 혼자 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200단원씩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알바까지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도 하고 서빙도 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는 세상 죽어야지. 그랬을 때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혼자 여행도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 없는 날 누가 잡아갈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 너무 막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우연찮게 벌리더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몇백억은 아니라도 몇십억은 있어요. 그래서 몇백억은 그랬는데 안 벌어도 돼요. 근데 이것도 마약처럼 중독이 되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있다 보니까 놀러 가면 누가 나 잡아다가 다 뺏어가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나 이러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이 까마득한 턴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때 고민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망각이 있어서 잊어먹어져요.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내가 공무원 길이라면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과 우울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틀려요. 내가 이제 이런 말도 항상 하는데 사람한테는 내 말이 아니에요. 신경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애들이 빵긋빵긋 웃으면 나보고 웃으라고 빵긋 웃는 거 아니에요. 지가 저 웃는 거죠. 그럼 내가 걔 웃는 애 보고 나서 내가 울질 않죠. 나서 웃음이 나오죠. 근데 상가 장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 우는데 가서 막 웃으면 나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웃거나 우는 거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물며 인상 쓰고 우울하다 생각하면 내 행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30년간은 공무원을 가르쳐 보니까 항상 합격한 애들은 밝더라 이 소리죠. 따라 첫날인가 얘기해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무원 갈 거면 나는 된다 하면서 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머리맡에다가 나는 합격을 할 것이다. 참 이거 얘기 안 해줬구나. 중요한 말인데 내가 이제 6월 내년 2019년 지금 이제 2018년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 2주간은 풀가동할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체력을 비치해 두고 나서 2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돼요. 왜 그냥 공부를 내가 나도 죽기 살기를 해봤다 이 소리죠. 인이 배겨요. 그래서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7일 중에서 하루를 쉬면 하루 쉰다는 그 기쁨에 죽을 만큼 유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한다 그러면 쉬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내 몸도 지쳐요. 그리고 나는 된다 하면서라고 잠만 퍼즐을 자면서 된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수면 학습 한번 해봤어요? 나는 내가 20시간씩 하다 보니까 수면 학습이 되더라니까 가능해요. 자면서도 낮에 읽었던 것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대요. 나는 수면 학습을 많이 해요. 그럼 자면서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 있죠. 초능력이 발휘되더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사람은 계속 아주 까마득한 건 아니에요. 된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우울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은 얼굴이 어두웠던 학생들은 내가 된 꼴을 못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얼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면접에서 떨어져요. 너무 얼굴이 어두우면 여기는 내 또래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학원이지만 학교와 똑같이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학생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를 줬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둘 컸기 때문에 다 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못된 마음을 먹으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그러냐고. 그냥 개똥밭에 길을 부르는 인생이라도 이승이 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냥 살아보면 좋은 일이 있단 말이니까 공무원 시작했으니까 동영상 들었고 죽기 살기로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평범한 말이고 많이 하는 말이지만 실제 맞아요. 즐겁게 하게 되면 피곤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강의라는 게 천직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어제 밤새서 이 들으면 이거 모의고사 만들고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오게 되면 생기가 돌죠. 그래서 내가 천직이구나. 지가 즐거우니까 이 짓을 하지 돈 바라고 하진 않거든요. 돈으로 한다 그러면 아우 지겨워 이 시간이 언제 가나. 근데 나는 강의만 들어오면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쉬어주면 거꾸로 쳐보세요. 그러니까 6월 예를 들어서 30일 2019년 본다 그러면 15일을 0으로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어주면서 그럴 때 하루 쉬는 걸 놀러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잠이 부족하죠. 잠을 푹 자요. 그러면 6일을 죽기 살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 쉬어주고 이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 때 같은 데는 뭐가 되냐면 남이 공부할 때 나도 해봤어요. 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쓸쓸하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시골이면 집에 가면 또 너 뭐 하느냐고 묻지 말아야 되는데 너 졸업했다며? 이러고 묻고 그 다음에 너 지금 뭐 하냐? 공부하냐? 이런 거 그 불편하죠. 근데 이제 얼른 가서 떡국을 먹던지 아니면 그 송편을 막 잠깐 먹고 들리긴 들리는 것이 덜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예의상 묻는 거지 걱정을 해서 묻는 거니까 학생들 불편하라고 그 조카나 뭐 고모다 물어보잖아요. 불편하라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물어보는 거니까 쉽게는 가볍게 대답하고 입 이렇게 내밀지 말고 즐겁게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합격의 지름길로 빨리 가는 거더라니까. 그래서 즐겁게 하세요. 보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다가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고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내가 학원 선생이나 이런 얘기 안 해주지. 왜 그러냐면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겠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웃음이 나오진 않지요.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꾸 우울하게 생각하면 더 그 길로 가요. 나는 된다 하면 되더라니까. 근데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쪽으로 빠져요. 그렇다고 사회는 냉정해요. 정글 아버지가 똑같다니까. 호랑이 사자가 약한 것부터 잡아먹지요.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는 약한 자식한테 더 가기 마련이지만 사회는 아니에요. 내가 우울하게 생각했다고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짓밟아 버린다니까. 냉정한 게 사회예요. 지금 아직 어려서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상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 나중에 합격하겠지. 작년에 여기 환경직한 애가 4번, 4년 만에 됐어요. 걔는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첫 번에는 합격했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름을 안 써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됐냐면 거기서 첫 번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름을 안 써서 떨어진 거예요. 점수 높았는데. 두 번째는 뭐였더라? 됐는데 아니 그 다음엔 안 됐어. 그 다음엔 또 됐어요. 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면접이라는 게 너무 웃을 때 웃고 안 웃을 때 안 웃어야지 너무 웃어도 문제예요. 실실 웃으면 우습게 보나 면접관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상 쓰면 또 인상도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너 왜 얼굴이 어두우냐 이렇게 누가 들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밝게 가지라고. 면접에서 똑같은 사람이면 밝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사회는 냉정하다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틀려요. 혼자 엄마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죠. 언젠가 나보다 먼저 가죠.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하고 하라고. 그럼 이것이 침실됐죠. 뭐 하다 그걸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병실은 나 왜 이렇게 아플라 그러나 으스를 춥지 그러죠. 춥다는 것은 으스를 춥다는 건 병실이 그거죠. 아플라 그러니까 3도 올라요. 그럼 몇 도가 돼요? 여기서 3도를 올리니까 18에다가 그러니까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이래서 연관시켜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고 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여담처럼 한 거지만 그걸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에 쉽고 본인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쾌적 온도라면 또 이렇게 갈 거예요. 2를 빼니까 16 내지 18도 되죠. 18도 되죠. 그 다음에 1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0도도 되죠. 그쵸? 그렇다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이 분명히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찍는 거냐면 1번 답이 다 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거 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행이 아니고 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교보건법에서 거기서 실내 기준치를 해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20도로 맞추는 게 좋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 여러 가지 실제하고 맞춰보게 되면 이게 쾌적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땐 이렇게 되는 거지만 1번 16 내지 18,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보게 되면 18 내지 20 했다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된다고요? 18 내지 20이 교실이나 또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까지 했죠? 그럼 일교차가 참여 프린트도 있네. 프린트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까 줬던 거지. 어떤 프린트가 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몇 개 또 얘기할 게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기온 측정할 때 이게 또 충북에 쓴 거 어디서 났어요. 작년에 보니까 기온 측정에서는 기온 일반적으로 여기 있죠? 3페이지에 있죠? 3페이지에 여기 보게 되면 기온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6번 정도예요. 오전 2시, 6시, 10시와 오후 2시, 6시, 10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일교차는 오늘 여기 약속이 있다니 요까지. 그럼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 기온에 관한 것이 요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양갈 1번에 기온 했잖아요. 요것을 4번째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본 거고요. 오늘 한 것은 별로 배운 건 없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꽤 나요. 몇 개? 3개 정도 나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단순한 것들이 잘 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들을 외우려고 머리 뽀개지게 외우지 마시고 단순하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서 문제 있죠. 문제 푸는 것도 나중에 알려줄 건데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해요. 특이한 것들만 몇 개 이렇게 풀어주면서 할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 동영상도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실강도 반드시 가서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도 고생했고 질문을